용산이 단순한 비용,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만약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뭐 7, 8천억 또는 1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용산은 결코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가는 방법은 대통령 후보 네 분이 전부 다 이제 간다고 공약을 했으니 그 약속을 철떡같이 지키면 차기의 정부 입장에서 다 공약을 했으니 시기를 붙지 마라.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 때 다시 위원 제청을 하지 마라. 깨끗이 좀 결의를 하는 거죠. 뭐 비용 측면 등 역사적 전통성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종합적으로 볼 때도 새 정부는 5년 동안 거기서 그러니까 직무를 하면서 세종시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졸속으로 자기 임기에 한다고 욕심을 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네, 대선이 이제 한 열흘 정도 앞으로 왔는데요. 대선 이후에 대통령들은 어디에 가야 할까요? 용산, 세종 혹은 다시 청와대.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좀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어디로 가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오늘 또 그 이야기와 함께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어디로 가야 좋을까란 주제로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 서종국 명예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 어디 후보지가 제가 말씀드린 곳, 이 정도가 현재는 거론되고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하고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이 일단 뭐 가장 유력한 후보이고. 평양도 나오네요. 평양이요? 댓글에요? 댓글에. 깜짝이야. 그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청와대로 가는 안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종 안이 나왔습니다. 세종. 네네. 이게 이제 각 후보들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세종 얘기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공약을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 바로 들어가겠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일단은 용산. 네, 그리고 들어가 있는 동안 청와대를 바로 보수를 해가지고 집무실을 청와대 보수가 끝나면 이전을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자기 임기 내에 대통령 임기 내에 세종시로 국회와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용산 먼저 들어가서 일단 일 보면서 리모델링 청와대 하고 청와대 지나 임기 내에는 세종으로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까지 같이 간다. 세 군데를 들르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당장은 용산 대통령실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이전을 하겠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청와대는 안 가고요.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정부 서울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겠다. 광화문에. 그리고 나서 세종시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그럼 이준석 후보는 용산 안 가고 청와대도 안 가고 일단은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갔다가 세종으로 간다. 그래서 세종 집값이 많이 움직였군요.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뭐 여러 시나리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 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자면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 게 뭐 비용적으로 아니면 풍수지리는 이제 아니고요. 비용적으로는 아니면 여러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곳이 어디라고 혹시 보시는지. 앞서 이제 설명하시는 세 군데가 똑같은 기준에 동등한 자격으로 이제 여기가 최적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제 무리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특색이 있고 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등하게 비교 기준해서 최적지를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 중기, 장기. 지금 이제 그 대통령 후보들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이전을 약속을 했지만은 저는 다분히 이제 그 선거철이기 때문에 정치 전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다 이렇게 보고 현실적으로는 진심은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한계가 있고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종은 이게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등등 나중에 조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거론하지 않으면서 일단 코앞에
표를 위해서 네. 느닷없이 이제 다 공약을 걸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네. 당장 이제 단기적으로는 네. 뭐 네 명의 후보들이 약간의 이제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예.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는 용산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단은 용산. 준비 기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중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6월 4일 날 출범하게 되면은 예. 용산에 일시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이제 집무를 하지만 거기 한 몇 개월 수준인가요? 아니면 더 넘어가나요? 저는 한 몇 개월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와대가 대안으로 또는 정부 종합청사가 대안으로 이제 거론되고는 있는데 네. 그걸 또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아무리 안 돼도 몇 개월은 뭐 짧게는 한 두 달 여유 있게 한다면 한 6개월 정도는 네. 소요가 되지 않을까. 두 달에서 6개월 정도는 용산. 그렇죠.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용산을 일시적으로 쓰면서 네. 청와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청와대로 다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또 이 위원회 소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기적으로 이제 국민의 합의를 거치는 과정 등등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 4일 날 출범하는 새 정부는 네. 저는 5년 동안은 청와대에서 아. 집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순서대로 하나를 짚어볼까 네, 봐요. 네. 왜 용산은 안 되는지. 왜냐면 우리가 용산을 이전할 때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였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영빈관 하나를 이제 쓰는 것만으로도 그 대체자를 찾는 것만으로도 한 800억 이상을 예산을 잡아놨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추계한 것만으로도 900억인데 이전이 이건 정말 최소화로 이제 추계를 한 거고 네. 야당에서는 그 1조 원 정도는 들었다. 왜냐면 이게 연쇄 이사를 엄청나게 다녔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 네. 현재 들어간 비용이 이제 한 800억 정도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대통령실 이전만 네. 보니까 들은 거고 대통령실 가면서 국방부 나왔지 뭐 옆에 다 외교부 장관 공간도 나왔지 네. 쫙쫙쫙쫙 이사 가면서 들여난 그 들인 돈은 또 각 부처가 다 감당을 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예. 너무 많은 돈을 들였는데 용산에서 그냥 잘 보완해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현재 들어간 이제 국방부를 빼고 리모델링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한 800억.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하신 그 관사를 또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네. 비용, 이전하는 비용. 그게 이제 들어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매몰 비용. 이미 이제 투자한 비용이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고. 예.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국방부가 합참으로 들어가고 또 합참의 기능이 분산됐고 하기 때문에 그 합참을 다시 남태령으로 이전하고 네. 또 국방부에 소속된 기관들이 약간 분산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요 비용이 합참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이제 3천억. 그리고 합참에 관련된 유관 시설을 다시 재구축하는데 한 4천억. 그래서 이제 한 7, 8천억. 추가로 들어요. 앞으로 앞으로 더 들어가야 들 되는 돈이에요? 거죠. 네.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여기 이사하면 저기도 또 밀려서 이사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등등이 비용이 예. 그러니까 용산이 단순한 비용,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네. 만약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뭐 7, 8천억 또는 1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너무 많이 용산은 든다. 결코 적절한 대안은 효율적이지가 아니다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용을 비어있는 빼고 공간을 나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비용을 빼고 나면 용산에서 위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것은 아마 지금 대부분 이제 그 탄핵의 심장부라든지 뭐 계엄령의 심장부 굉장히 나쁜 개헌 이미지가 네.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 뭐 이렇게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탄핵이 되고 또 절차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채택지도 아님에도 예. 우리가 맨날 그런 데는 제왕적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가서 예. 비용도 유발하고 또 이 최적 입지 분석도 안 한 네. 그런 상태고 네. 또 현실적으로도 이 관사가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네.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가장 큰 게 폐쇄성을 해소한다. 네. 그러니까 개방적인 어떤 장소로 대안을 찾았는데 오히려 지금 용산이 더 훨씬 폐쇄적이다.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대통령들이 나오려고 했던 이유는 있었잖아요. 구중궁궐에서 예.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광화문에 이제 청사를 만들겠다고 했었다가 네. 그때 이제 결국에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공식 철회를 그때 했었죠. 유홍준 예, 단장이. 그때도 이제 가장 큰 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음. 그러니까 그 보안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서울종합청사로 출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도 이제 교통통제도 해야 유발하는 되고. 교통 혼잡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비 문제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아마 안 됐던 거고 청사 자체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시간도 네. 많이 걸리고 비용이 드니까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네, 못한 못했었죠. 실패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용산은 단기간으로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결과적으로 나와야 하는 곳이다. 그럼 청와대 가기 전에 네. 용산에서 이제 대통령실이 빠지면 네. 거기는 다시 원래 국방부로 그럼 써요? 그렇죠. 환원하면 되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 쫓겨 나갔던 사람들 다시 거꾸로 원위치. 다 돌아오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아, 그게 제일 낫다. 대안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 그러면 앞서 거론됐던 합참의 추가 이전 구축비 예. 그런 것들 이제 예상되는 것들이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청와대는 이제 지금 현재 개방이 좀 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청와대로 다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야, 이렇게 개방이 됐으면 이거 보안 이제 다 뚫려서 여기 이제 못 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할 수 뭐 있습니까? 그 일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예. 일반 시민들한테 전체적인 어떤 청와대 경내 구조라든지 건물 내에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네. 보안에 취약성이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시는데 네. 저는 조금 그건 뭐 기우가 아닐까. 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안 시스템은 첨단 과학으로 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인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AI 시대에 첨단 과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보안 문제가 그렇게 뭐 청와대에 꼭 있다고 해서 보안 더 뚫리고 이런 거 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아. 저는 뭐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시스템 정비는 네. 추후 보완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아닐 거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예. 네. 근데 청와대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이거 너무 폐쇄적이다. 요거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 구조로서는 항상 지적받는 게 예. 너무 이제 이 거리가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친근감이 없어서 항상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 네. 그건 향후 저는 이제 그게 좀 경내 도시 그 경내 구조 자체를 공간 구조 자체를 조금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약간 개방성도 추구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다분히 있다. 개선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개방성을 확보한다는 거는 뭐 이를테 청와대 경내를 조금 오픈하는 열어둔다거나 거죠. 이러는 거예요? 예. 지금 굉장히 지금처럼? 유명한 그 네. 녹지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본다면은 네. 상시 개방을 하는 그런 아, 그러니까 백악관의 국회 모습을 조금 열어두듯이 그냥 가서 놀고 백악관에 그렇죠. 앞에 그 사진 찍듯이 그냥 예, 그렇게 예. 두라는. 예, 그런 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친근감을 좀 그 향상을 시킬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아, 그 잔디 공간 그런 좀 넓은 공간은 차라리 시민들이 공개하고 예.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가고 할 테니까 그런 폐쇄성 같은 거에 대한 비판은 좀 피해갈 수도 있을 거다. 예. 이게 과거에 이제 보안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경내를 바깥에 좀 멀리 네. 그 경계를 하고 또 그 경비 시스템을 네, 물리적으로 네.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 배치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첨단 과학에 의해서 보안을 하고 경비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이 지금 경계를 안쪽으로 좀 줄여도 충분히 그 기능하는 데는 네, 네, 네. 보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저도 뭐 이게 별로 많이 가본 건 아닌데 네. 외국의 몇몇 대통령궁이나 이제 그런데 총리 무슨 관저 이런데 가보면 네. 시내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막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저기가 대통령 뭐 저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 같은데 이제 이렇게 제가 위성에서 물어봤었는데 네. 그냥 골목 바로 옆에 그냥 큰 집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지금 백악관은 근데 네. 그 앞에 그 모니먼트까지는 갈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사는 데는 다 둘러가지고 경비가 되게 철저하게 돼 있었던 아. 철저하게는 돼 기억이 나는데. 있지만은 예.
그 백악관 집무실하고 경기하고는 우리 청와대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하긴 뭐 짧죠. 좁긴 좁죠. 웨스팅에 바로 나오면 네, 얼굴을 네. 볼 수 있고 뭐 이런 정도는 되긴 하니까 좁기는 한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방탄 유리로 유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안이라는 게 물리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 그렇겠네요. 우려가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서 이제 뭐 도감청 시스템이 옛날에는 굉장히 제일 안정적인 곳이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용산에서 당장 도청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도청으로 의심하고 또 남을 만한 이제 기억들이 있고 그만큼 이제 이 공간이 다 개방된 상태에서는 진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좀 더 이렇게 보안이 뚫릴 위험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일단 교수님 그 부분은 그래도 충분히 할수 다 이제 있다.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근데 어디 가나 그 문제는 항상 뭐 그렇기는 뭐 합니다. 따라다니는 문제고 음. 그래서 청와대가 뭐 꼭 그렇게 취약하다 네. 이렇게 할 그렇게 수는 해야 없는 거죠. 하여튼 청와대로 만약에 다시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게 되면 자, 청와대 터는 진짜 대단한 터긴 대단한 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산 있고 네. 청와대 가보셨어요? 개방했을 때? 개봉 못 갔어요. 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산책하기도 좋고. 아, 참 한번 들어가면 좋- 나가기 네, 싫구나. 참 좋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청와대 안에 관저가 같이 있잖아요. 예. 그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가게 네, 돼 네. 있어요. 그리고 옛날 한옥에다가 네. 되게 그냥 소박한 옷장들이 들어가 있어서 옷장? 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니까 거기 사람이.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그냥 심플한 옷장이 들어가 있고 그냥 이제 침대 같은 거,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이 냉난방이나 상하수도가 그렇게 아주 편안한 시스템은 그래요? 아닐 것 같아 보이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비교적 그 관제가 좀 규모는 크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이 저녁 예를 들어서 만찬을 준비를 한다든지 네. 손님을 그렇죠. 이렇게 많은 아베들이 귀빈들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니까. 준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거리상으로는 괜찮고 그쵸. 저는 그 두 집무실과 관제하고 관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배치됐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직주 근접입니다, 완전히. 네. 아, 언덕이 출퇴근하기 너무 있긴 좋아요. 하지만, 네, 또 언덕. 바로 같이 있지도 않고 어쨌든 아. 출퇴근의 의미도 있고 아 퇴근한 느낌도 좀 나요. 걷다 보면. 이제 걸어서 아 근데 저 그 언덕을 계속 걸어 올라 역대 대통령들이 걸었을까 이제 이런 의심은 드는데. 아, 사실 우리 최은경 기자가 거의 관저 느낌이거든요. 아, 저는 뭐 직주 일치로 거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 바로 옆에요 집이. 네. 직주근접이 항상 네, 좋은 건 아주 아니에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복지라고 주거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대통령의 출퇴근을 직접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네. 보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 큰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예,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자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한번 저희 그 투표를 잠깐 진행했거든요. 혹시 그 결과가 나왔죠? 네, 왜냐면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투표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네. 어디가 제일 좋은가? 용산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세종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볼 때는 청와대 쪽이 굉장히 높은 답변이 좀 비율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수치가 나오면 한번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장단점들이 각기 있으나 그 세종 쪽으로는 말씀을 거의 이제 안 주신 거 보니까 세종 쪽으로는 여러 문제들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대통령실이 이전하기에는. 세종이 뭐 처음 거론되는 건 아니고 네. 20년 전에 이제 시도를 했다가 미완에 그친 그러니까 적진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위원회 소지. 그 당시 2004년에 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이요. 특별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죠. 관습헌법에 의해서 수도는 서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세종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을 고쳐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처는 거의 다 갔죠. 네. 그리고 이제 국회와 청와대 이제 대통령 대통령실. 집무실만 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거론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거기 네. 가려면은 해결해야 할 과제. 네.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위헌 소지. 예. 근데 다시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공감을 관습헌법이라니 20년이 도대체 지났고. 진짜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그거를 해결하고 나면 세종에 가는 거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너무 많은 비효율이 탄생하나요? 비용 문제는 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논란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적지 문제 이제 위치적으로만 본다면은 상당한 어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세종을 정한 거죠. 네.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여론 수렴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번 공약이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지 관점에서는 세종이 항상 그렇게 앞서는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비용 문제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겁니다. 비용 문제. 예. 그리고 또 이제 도시가 이미 또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추가 기능이 네. 국회와 이 대통령 집무실이 간다면 이제 국회까지 다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미 세종시는 완전히 개발이 다 완성된 도시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아주 중추적인 국가의 기능을 추가 얹게 되면은 그게 따른 이제 인프라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연관 산업들이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외교 기능이라든지 아, 대표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정부 부처에 관련된 출연 산하 기관의 업무 연계성 때문에도 네. 그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만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지 플러스 비용 이런 걸 논의할 때는 상당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2 집무실도 자리는 있는 거니까 옮긴다고 하면 장소는 세종시에서 네. 대통령 집무실과 지금 이제 이 세종 국회의사당은 건설 중이고 네. 뭐 장소는 이미 확보를 해놨죠. 네. 세종시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자리가 있으니까 이걸 뭐 놀릴 수도 없고 어쨌든 하고는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종의 제2 집무실, 네. 제2 국회의사당 이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미래. 제2 집무실 국회의사당이 있으면 그 서울이랑 세종이랑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이제 특별한 어떤 행정 이슈가 있을 때는 거기서 하고 상징적으로 국회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게 오히려 좀 비효율인 것 같아요. 갈 거면 싹 다 그렇지. 뿌리를 뽑아서 거기에 딱 안착을 해야 뿌리를 되고. 뽑는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건 진짜 정말 그냥 실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국회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네. 300명의 의원실에 9명씩 본다고 하면 2,700명 정도가 그러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직원들만. 그렇죠. 근데 그 직원들이 오는 루트를 보면 이제 이 여의도, 영등포, 마포, 이 뭐 네, 용산 네. 이 언저리에 진짜 많이 살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거 이전을 하거나 이직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간다고 생각해도 국회만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실이 간다 그러면 진짜 거기에 맨날 보고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뿌리째 이사를 가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2 집무실, 제2 국회의사당을 논의한 거는 네. 행정부처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행정수도에 실패하면서 명칭을 바꿨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네.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원활하게 기능을 하려면은 네. 그래도 제2집무실 또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시 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네. 또 세종시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올 거다. 어. 위헌 소지만 없어지면 네. 올 거다. 해서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는 네. 예산도 대충 대통령 집무실하고 간절을 짓는데 한 4,500억 정도 되는데 네. 그걸 꾸준히 지금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로드맵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회만 되면은 세종시는 빨리 대통령 집무실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제2집무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나흘 밑에 가서 사흘 혹은 뭐 5일 동안 나흘 동안은 위에 있고 모르겠. 하여튼 며칠 있고 뭐 네. 밑으로 며칠 간다는 거는 그런다고 해서 뭐 위나 아래쪽에 인원을 다 같이 이동할 수도 없고 아마 그 상주 인원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든 대통령실이든 네. 그렇죠. 양쪽에 다 인원들이 중복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진짜 비효율적이긴 하죠. 그럴 것 갈 같아요. 거면 가고 네. 아닐 거면 그냥 남고 이렇게 그러면- 해야죠. 네. 기능 합리적인 판단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가기로 해놓고 또 안 가는 것도 세종 입장에서든 아니면 뭐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도 안 가기도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진짜 3일 밑에 그 세종에 있고 여기 나머지 4일 올라오고
생활을 지금 한 10년 한 거예요, 계속. 아. 지금 맨날 그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세종으로 출근했다가 네. 금요일 오전에 서울로 퇴근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예, 그런 많이 분들이 세종이 많죠. 안정이 됐지만 예. 그래도 이제 초창기는 진짜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비효율이 엄청 심하게 출장 했었죠. 오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보고를 다 국회로 와야 되고 뭐 대통령실로 가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진짜 비효율이긴 비효율이네요. 비효율이었죠. 그죠? 예. 쉽게 가는 방법은 대통령 후보 네 분이 전부 다 이제 간다고 공약을 했으니 그 약속을 철떡같이 지키면 차기의 정부 입장에서 네. 다 공약을 했으니 네. 이 부담이 시비를 붙지 마라. 어.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 때 네. 다시 위원 제청을 하지 마라. 네. 깨끗이 좀 승복하고. 뭐랄까, 예, 결의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위원 소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대통령 후보 네 분이 결정했다고 그래서 위원을 청구하지 않을까? 네. 다른 시민사회 또는 지역에서 네. 뭐 그럴 위원 수 소지를 있겠네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깔끔하게 한번 특별법을 사전에 그 헌법재판소에 마련하는 것도. 먼저 한번 판정을 받아보는 네. 지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여건도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저 교수님께서 보실 때 끝으로 네. 대통령실 내지는 뭐 국회 이런 것들을 정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서 정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해 놓으신 게 일단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집무실 국가의 상징, 국가의 권위 굉장히 밀접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 이렇게 수도를 정한 역사적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충분한 그 국민적 여론을 수렴을 하고 사회적 합의 그 과정을 거치고 네. 이걸 조금 이제 한마디로 말하는데면 민주주의 그 절차를 완성해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결정체다. 저는 그렇게까지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수도 이전하거나 결정. 정하는 것은 예. 민주주의의 결정,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합의나 토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예.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검토할 때 네. 연구단 등 국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한 게 어디냐면 호주의 캔버라였거든요. 캔버라. 참 예.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세종 그래요? 가고 싶어하는 분들 워싱턴 D.C. 캔버라 이제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캔버라의 사례를 보면은 네. 호주가 이제 연방 정부가 성립되면서 각 주의 수도가 있었다가 이제 하나의 수도로 묶을 때 네. 가장 그 뭐랄까 큰 도시가 그 멜버른하고 시드니였는데 그렇겠죠. 이 두 도시가 엄청나게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뭐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 문제를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사회적 대타협 정치적 타협. 우리가 이제 정치적 타협 이렇게 하면은 뭐 고위층이 뭐 이렇게 밀실 거래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을 한 거죠. 그 제3의 도시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호주 네. 같은 경우는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헌법에다가 아주 독특하게 네. 향후 수도의 기준은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네. 시드니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이제 영향을 안 주는 영향권 밖에 아하. 그렇게 해놓고 여러 군데의 후보지를 놓고 그 논란을 그러니까 논의를 거쳤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걸렸냐면 7년을 거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았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민주사회에서 다양성. 그러니까 연방 국가는 특히 그렇잖아요. 네, 각 네, 네. 주의 이제 독립성도 있고. 그래서 각 주마다 치열하게 또 경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7년의 장기간에 걸쳐서 타협한 산물이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런 데는 캔버라 이제 성공적으로 이전했다고들 평가는 받아요. 예. 근데 호주 가면은 시드니 가고 멜버른 가지 캔버라를 가는 사람은 일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많이들 관광으로는 네. 안 가는데 이제 조금은 전문적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네. 저도 이제 캔버라를 방문을 했는데 예. 진짜 가보면은 세종시가 거의 모방했다 할 정도로 조금 예전에 그 호주 대사 누구 갈 때 캔버라로 갔다 뭐 이랬던 뉴스가 있었던 것 그 같은데. 이종섭 전 장관이요. 맞죠? 거기가- 런종섭이 거기가 캔버라였죠. 거기가 그렇겠죠, 수도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수도니까. 네. 네, 대사관이 거기 그 제가 있었거든요.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지금 서울과 이 세종 중간을 봤더니 네. 평택, 동탄, 천안, 수원 뭐 이런 정도가 나오네요. 평택, 네. 천안, 수원.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세종 뭐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예를 들면 영남에 계신 분들이나 호남에 계신 분들 야 국토 균형 발전 좀 하자더니 어떻게 맨날 니네는 수도권 거기 근처만 있으려고 그러느냐. 네. 우리로 동네 좀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아까 캔버라를 얘기를 했는데 네. 시드니에서 100마일 떨어졌으니까 그게 한 160km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종의 조금 그 벤치마킹이 돼서 서울에서 세종이 약 160km 160km 정도 떨어진. 그때 세종은 아예 이게 그렇죠. 그러네요. 농촌 지역이었잖아요. 네네네.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 국토에서는 나름대로 수도권의 기능 분산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남 호남권에서 동의를 한 거죠. 네, 근데 네,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세종은 그 지금 상황에서도 충청에서도 약간의 빨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의 지역을 소도시를 빨아들이고 빨아들이는 거죠. 음. 기능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거죠. 네,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제 이 현실적으로 그 빨대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실하고 이제 국회가 가게 되면 이제 엄청난 상승작용을 그렇겠죠. 해서 더 충청권에 또 호남 그 뭐랄까 영남권에 있는 소도시의 기능들을 다 흡수한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용산으로 새로 이제 6월 3일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6월 4일부터 아마도 용산에 적어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청와대를 아마 리모델링을 뭐 보안 같은 걸 잘 꾸며서 아마 청와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는 게 교수님의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용 측면 등 역사적 전통성 뭐 네.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종합적으로 볼 때도 네. 새 정부는 5년 동안 거기서 그러니까 직무를 하면서 세종시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졸속으로 자기 임기 한다고 욕심을 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방동은 안 되겠죠? 대방동. 대방동이 저 지금 살고 이제 있는데 아니 그럼 그 집을 좀 내주시려고요. 관저로. 저희 집을 관저로. 네. 아까 참 저희가 잠깐 했었던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시청자분들 용산 3%,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예. 세종 27% 그리고 청와대가 69%. 예, 70% 정도 되는 분들이 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근데 이렇게. 댓글에서는 계속 뭐 용인으로 오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서종국 교수님과는 이 정도로 우리 다음 대통령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슈 정리해 보고요. 다음에 청와대를 기대합니다. 또 청와대를 기대합니다. 강력한 청와대파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에 세종파도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